그 다음 어디 가시냐면 240 240페이지 갑니다. 교재 240페이지 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폼을 실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폼을 실행하는 절차는 초기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폼이라는 게 사용자 정의 폼이 되든 아까 우편번호 검색 창이 되든 그런 창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이야기하죠. 1-2라는 계산을 컴퓨터에 시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1-2를 하라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바로 어디로 가죠? CPU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계산을 하기 위한 그 장치인 CPU로 가는 게 아니라 중앙처리장인 CPU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CPU에 넘어가기 전에 어딘가에서 잠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CPU는 지금 내 머릿속은 항상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비어 있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비어 있지 않으면 이 녀석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CPU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CPU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는 무조건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램이라는 거예요. 그게 램이라고요. 그럼 1-2 플러스라는 데이터가 자료가 램에 머물러 있다가 CPU가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1-2라는 연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 3이라는 결과물을 표시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3이라는 결과가 어찌됐든 CPU 내부에 있어야 되겠죠. 아닌가요? 1-2를 해서 그 3이 나온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데다 던져줄 수 있죠? 우리가 말하는 출력 장치, 그 3이라는 결과물을 프린트한다. 그러면 3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CPU 내부에 3이라는 값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결과값 3이라는 게. 그게 뭐죠? 그게 accumulate register라고 하는 겁니다. 이 CPU 내부에 잠시 머물러 있는 공간들이 있다고요. 사이사이 작업을 하다 보면 그걸 우리가 일명 레지스트라고 하는 거고, 레지스트의 종류에 따라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트를 우리는 accumulate ACC라고 합니다. 필기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3이라는 결과물을 어디다가 보낼 거라고요? 파일로 저장할 거다. 그 다음에 프린터로 저장할 거다. 프린터로 출력할 거다. 그 다음에 또 방금 하셨잖아요. 화면에 표시할 거다. 그게 뭐냐고요? 쇼라고, 그 과정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을 초기화라 그러고 더하기 연산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활성화 단계라 그럽니다. 활성화. 실제 이제 연산 작업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절대적인 어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상에 나타난다. 쇼.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폼을 나타내기 위해서 폼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셀시식 대하상자의 폼이 여러 가지 형태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자료, 그런 폼을 나타내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어? 자료가. 그걸 우리가 초기화라 그러고요. 그다음 그 자료가 모여서 어느 위치부터 시작해서 폼의 시작 위치는 모니터의 어느 위치, 좌표점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며, 그 다음에 컨트롤 사이즈는 얼마만큼 돼야 되며, 그 다음 색깔은 어떻게 조합이 돼서 나타나야 될 것이며,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활성화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활성화 작업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결과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걸 화면에 보여주겠다. 쇼라가 된다는 거죠. 쇼. 그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에서
저기 초기화라는 거 단계를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이벤트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활성화 단계 액티베이트 이벤트라고 그러고 쇼에서 나타나는 건 메소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좀 해보세요. 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설명 못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액티베이트라는 저 단계 이니셜라이즈라는 액티베이트라는 이벤트가 시험에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이니셜라이즈 단계에서 모든 일이 다 코딩이 되게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의미가 저런 거다. 그래서 방금 CPU에 들어가 1과 2, 즉 데이터가 초기 데이터가 1과 2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한다고요? 잠깐 머물러 있다가 있죠. 램. 그러면 키보드 상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램 상에 뭔가 데이터를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걸 로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면 로드 데이터가 순수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면에 계속 뭡니까? 3이라는 게 모니터 화면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데이터가 사라져버리면 결과적으로 모니터에 3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폼도 마찬가지잖아요. 폼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화면상에 폼이 계속 유지가 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가운데 폼이랑 나타내기 위한 정보가 없어지면 데이터가 없어지면 폼은 안 나타나겠죠, 당연히. 이거의 결과로서 나타난 화면이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램상에서 데이터를 버리는, 내려놓는 그걸 언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노드, 미는 상위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상위 계층은 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폼을 내려놓아라. 폼에 관련된 데이터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고 메모리상에서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언노드에 해당되는 코드라고. 그다음에 폼은 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언노드 미라고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야기 있죠. 데이터가 램에 올라가도 램에서 받은 데이터를 연산 작업을 해서 뭡니까? 결과 화면에 보여준다고 했죠. 게임 하세요? 게임 하고 계세요? 배그 하고 계세요? 와치 하고 계세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하라고 게임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임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게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게임과 파일이 어디에 올라갑니까? 램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램에 올려져 있는 파일을 바탕으로 내가 게임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산 작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활성화라고요. 그게 CPU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뭐 어떤 화면이 뜹니까? 게임의 초기 화면이 뜨잖아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이라니까. 그게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는 방법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고 게임도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그냥 해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시간을 내서 해드린 이유는 필기시험 보실 때 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뭐 장치들이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거든요. 필기시험 공부하실 때도 전체를 보고 들어가야지 디테일한 거 하나씩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건 못 외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어큐뮬레이트, 레지스트 종류 중에 어큐뮬레이트, 그거 당장 못 외운다고 외울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디테일한 건. 그러니까 많이 다루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다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큰 틀만 보실 줄 아시면 됩니다. 필기 준비할 때. 내가 지금 하드웨어 쪽 문제를 풀고 있구나. 소프트웨어 쪽 문제를 풀고 있구나. 아니면 인터넷 네트워크 쪽 문제를 풀고 있구나. 그것도 구분이 안 가는데. 그것도 구분이 안 간다고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사슬이 자꾸 길어지군요. 여기까지 맞춰야 되는데.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자, 그러면 자 2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폼이 실행되면 되죠. 자, 폼이 실행되는 절차가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단계 외에도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프로그래머들은 많이 외웁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찾아냅니다. 자,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어떤 단계에 대한. 그러면 기본적으로 초기화 단계라고 해석합니다. 네? 초기화 단계라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초기화 단계라고 해석합니다. 항상 명확해야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이 일이 일어날지는. 그래서 폼이 실행된다는 건 너무 막연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다면 초기화 단계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목록 단추 CMB 부서명 목록의 사원 현황 시트에 H3에서 H7에 입력된 부서명 가로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 전산부 관리부가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이번에 폼이 실행, 특별한 말이 없으면 초기화하는 이벤트라고 그랬습니다. 초기화되면 어떤 명령이 목록 단추 CMB 목록 단추 목록 항목이 표시되도록 하라. 혹시 이 내용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렇게 표현하니까 잘 모르겠죠?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회원가입 하실 때, 자, 회원가입,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회원가입 하실 때 요즘 생년월일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죠? 생년월일을 어떻게 입력하고 있습니까? 생년월일에 대한 그 값을,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고 있냐고, 회원가입 하실 때. 직접 입력하세요, 요즘? 아니요, 요즘 거의 대부분이 목록 단추 눌러서 펼쳐서 거기에 목록에서 선택해서 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자, 보세요. 사원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입력 폼이 나타나죠. 여기 이게 목록 단추라고 하죠, 수업 중에. 클릭하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저게?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 전산부, 관리부 값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인터넷상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식이라는 연도가 몇 개쯤, 그 다음에 월이 12개, 일자가 뭐 31개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록에. 그 작업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만 썼잖아요. 그건 사용자 입장이고 프로그램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줬을까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 목록이 언제 채워진다고요? 표시가 된다고요? 이 폼이 실행될 때, 초기화될 때 시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컴퓨터 명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의 자료는 어디에 있다고요? 셀 범위에 있는 요거를 사용하겠다. 개념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폼이 실행되니까 자, 이벤트, 초기화 이벤트가 발생하는 컨트롤에서 코딩한다. 오늘 외워야 될 건 이 절차입니다. 절차. 코드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개발 도구에 Alt F11,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Alt F11. 자, 방금 폼이 폼 목록에 가셔서 신입사원 입력 폼 더블클릭. 내용을 보려면 더블클릭. 그 다음 폼의 선택은 검정색 점과 흰색 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이력자 코딩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자, 제 화면 보세요. 중요한 건 코딩이 아닙니다. 코딩하는 위치 틀리면 빵점입니다. 코딩 외워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는 개체 누구입니까? 폼이죠. 폼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코딩을 해야 된다. 이벤트가 발생하는 위치에 가서. 그러면 폼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상위 개체의 이름은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유저폼이라고 대체했습니다. 유저폼이라고 대체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문법적인 이야기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어떤 명령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목록 단추. 이름이 본명이 뭐였다고요? 자, 제 화면 봅니다. 신입사원 입력. 에 가면 이게 콤보 상자라고 하는 겁니다. 콤보 상자. 잘 아시죠? 목록 단추는 콤보 상자. 본명이 CMB 부서명. 자, 폼을 더블 클릭. 그러면 누가 CMB 폼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폼이 이벤트가 뭐라고요? 클릭 이벤트가 아니고 무슨 이벤트? 초기화 이벤트. 자, 유저폼 상위 개체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유저폼으로 대체했습니다. 유저폼. 그리고 오른쪽에 이 개체에 따르는 이벤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펼치면 왼쪽에 있는 개체에 따르는 이벤트 종류 중에 뭐 이니사이즈 이벤트로 변경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현재 폼이 신입사원 입력 폼이 초기화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명령 시작과 끝이 드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런 게 위치가. 그 다음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죠. 코드를 외우고 있는 건. 그러면 CMB 목록 단추가 가지고 있는 콤보 상자 이름이 부서명 CMB 부서명
목록 항목을 표시하라는 건 특정의 장소에 있는 내용을 표시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로우 소스라는 코드를 씁니다. 로우 소스. 로우 소스. 이건 카드를 잡고 있는 그 명사꼴이죠. 오른쪽에서 값이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값이? 문제에 나와 있듯이 H3에서 H7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H3 땡땡 H7은 우리는 저걸 뭘로 바라보고 계시죠? H3 땡땡 H7은 엑셀에서 H3 땡땡 H7 하면 뭘로 바라봅니까 우리는? 심각하군요. 셀 범위. 자, 근데 문제는 저게 VBA 세상에서는 저걸 셀 범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게 셀 범위라고 하는 건 형태는 어디 가야 알 수 있냐면 엑셀 프로그램에 넘어가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VBA 세상의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세상에서 저 내용을 표기를 하면 저건 그냥 단순 문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엔터 치면 대문자가 나타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는 문자일 뿐입니다. 근데 모든 이거 아셔야 됩니다. 또 모든 병령의 실행의 결과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모든 결과. 그러면 이 내용은 이 값은 H3 땡땡 H7은 뭘로 인식한다고요? 엑셀 프로그램이 셀 범위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결과가 나올 때요. 근데 여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뭔지 모릅니다. 그냥 문자일 뿐입니다. 그거 하나. 문자일 뿐입니다. 이게 약속된 코드라고요. 저 코드는 엑셀상에서 뭡니까? 셀 범위를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저걸 셀 범위로 해석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코드라고요. 암호가 같은. 우리 저 단어 모르잖아요. 영어 단어. 저 코드를 모르잖아요. 지금. 저 코드의 사전적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저 등교받은 값에 대해서 셀 범위로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문법 알아야 되고 단어를 알아야 우리가 문장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닫고 나갑니다. 자동 저장이 되고, 자, 잘 보세요. 클릭하면 폼이 쇼되어서 나왔죠. 쇼 되려면 무슨 과정을 거친다고요? 이니시라이즈 이벤트, 액티베이트 이벤트, 쇼라는 메서드 과정을 거쳐서 화면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니시라이즈 이벤트는 이미 쇼 이전에 일어났잖아요. 그 안에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죠? 목록이 표시되도록 코딩을 했잖아요. 그러면 펼쳐보면 뭐가 생겨나 있습니까? 이렇게 목록이 펼쳐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순서를 이해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코딩은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 분명히 내용은 알겠는데 코드가 기억이 안 나죠. 그럼 정답지 보고 타이핑 치세요.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건 이 흐름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맥락이. 코드는 그냥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실 때쯤 되면 그냥 다 외우고 계십니다. 코드는 왜? 몇 개 안 됩니다. 실제. 이제 3개 있잖아요. 자, 종료. 자, 241페이지로 갑니다. 241페이지. 폼이 실행되면 신입사원 입력폼의 입사일자 가로 열고 TX 입사일자의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부르셔 적어서. 자, 폼이 실행되는데 폼이 실행되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 가지고는. 그럼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인식할 단계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내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초기화 인식. 근데 요즘 나오는 문제는 다 이니시라이즈 이벤트라고 다 표기를 합니다. 폼이 실행됨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자, 그러면 실행될 때
폼의 입사일자. 자, 그러면 폼이 초기화라는 이벤트를 거칠 때 어떤 명령이 택상자의 현재 날짜가 표시되더라. 자, 그러면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폼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날 때 어디에? 입사일자. 여기가 아마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txt 입사일자라는 택상자일 겁니다. 이게 구조가 컨트롤 이름이. 그럼 여기에 뭐 오늘 날짜가 표시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러면 코딩을 하러 가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단축키가 뭐라고요? Alt F12. 자, 코딩을 하려면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개체에 가서. 이벤트가 누가 발생하죠 지금?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개체, 이벤트, 실행할 명령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사실은 저게 분해만 되면. 지금은 잘 안 되겠죠.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이렇게. 그럼 초기화인데 초기화가 누가 있나? 초기화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누가? 폼이. 그럼 폼을 찾아가야죠. 신입사원 입력 폼을. 내용을 보려면 상위 개체 내용을 보려면 더블 클릭. 자, 앞에 봅니다. 요건 택 상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입력란. 회원가입 하실 때 많이 쓰는 입력란. 택 상자. 그 중에 이름이 tx 입사일자. 자, 코딩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녀석에 가서 코딩을 해야 된다. 폼이 초기화될 때 폼 선택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코드 창으로 넘어간다. 그럼 위에 보시면 신입사원 입력 폼이고 상위 개체 이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유지 폼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문법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뭡니까? txt. 자, 어떤 명령이 txt 입사일자라는 택상자가 오늘 날짜가 나타냅니다. 그럼 값이 넘어와야 되겠죠? .value. 오늘 날짜라는 값이 넘어와 줘야죠. 그렇죠? 이꼴. 자, 문제에 보면 그 241페이지 교재 내용을 보시면 날짜는 데이트 사용 보이세요? 데이트 사용. 그래서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고요? 데이트라는 VBA 세상의 함수입니다. VBA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 문법, 언어 문법에 사용하는 함수들이 제공해 준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근데 지금은 외우지 마세요. 제가 액세스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 지금 오늘은 그냥 요거만. 자, 데이트 현재 날짜를 표시해주는 VBA 함수입니다. 그 다음 now 현재 VBA 세상에서 제공해준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time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나타나도록 데이트. 자, 특징이 뭐냐면 가로 열고 닫고 필요 없습니다. 뭐 쓰시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냥 가로 열고 닫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엑셀에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뭐죠? 이거 보세요. 또 한 번밖에 대답 안 하시죠? 오케이, today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과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주는 엑셀 함수. now. 엑셀에서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는 함수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여기는 있잖아요. 거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막 없으면 다 없든지 있으면 다 있든지 그게 훨씬 일괄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 가는 파트에 갈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 공부를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고 제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액세스 가서 고생을 덜 하시고 엑셀 공부하시는데 또 액세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리 주말에 다 하셨죠? 자, 닫고 나가면 자동 지정이 된다. 줄수 칸수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보시면 자 보세요. 쇼 되어서 나왔죠. 쇼 이전에 이니시라이즈라는 이벤트 초기화 이벤트 거친다 그랬죠. 이니시라이즈 이벤트. 그럼 거칠 때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입사일자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처리하라. 됐습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합시다. 교재 242페이지 펼치시고 일단 펼쳐만 놓으세요. 그리고 제 화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았거든요. 발령을 내야 되겠죠. 자, 총무부에 홍길동. 오늘 날짜로 발령을 내죠. 입사일자, 뭐, 이렇게 해서 발령을 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회원가입이라는, 가입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셨죠. 네? 그리고 밑에 보면, 가입이나 가입 단추, 또 무슨, 등록 단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클릭하면 그 입력했던 개인정보 어디가 있을까요? 네이버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입이나 회원가입 단추를 딱 눌렀습니다. 그 입력했던 그 정보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솔직히. 네? 그 정답은 액세스 할 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 지금 해야 될 이 화면의 자료는 어디 가야 될까요? 전체 이 화면을 보시고 지금 저 자료는 어디에 가서 저장이 되어 될까요? 인터넷에 그 회원가입한 데이터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장이 안 되면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할 때 비교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자료가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대답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 저장 위치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거고 인터넷상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 화면에서 내가 사원 입력 단추를 누르게 되면 저 정보 3개는 어디 가서 저장이 돼야 되냐고요. 그 정도 센스가 발휘가 안 됐어요. 저 왼쪽 편에는 표에 가서 저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자, 지금 누구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자료가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문제 읽겠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림과 같이 사용자 정의 폼 242페이지입니다. 그림과 같이 사용자 정의 폼, 신입사원 입력 폼의 사원 입력 가로 열고 CMD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 녀석의 폼이 가로 열고 CMD 사원 입력.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컨트롤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부서명, CMD 부서명, 사원명, TX 사원명, 입사일자 가로 TX 입자의 데이터가 사원 현황 시트에 입력되어져 있는 마지막 데이터 행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료는 B3셀로부터 입력되어져 있어. 별 표시, 참고 표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해도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입력되도록 할까. 실제 요즘 나오는 문제에 이렇게 표현을 어렵게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쓰진 않는데 이게 옛날에 나왔던 방식이었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이겁니다. 이 B3셀로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아래에 이렇게 데이터가 차곡차곡 입력이 되어져라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읽어보면 좀 이상하죠? 좀 와닿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클릭할 때잖아요. 에? 그럼 이벤트가 이 녀석한테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녀석한테 가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이 녀석은 어디에 속해져 있죠? 신입사원 입력 폼 안에 속해져 있다는 거. 됐습니까? 자, 닫고 나갈게요. 자, 그러면 자, 비주얼 베이직, Alt F11, 프로시저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Alt F11. 그 다음, 사원 입력 단추는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요? 신입 사원 입력 폼 안에 있다. 상위 개체의 내용을 보려면 더블 클릭. 그리고 선택해 보시면 사원 입력 단추.
CMD 사원 입력, 캡션 사원 입력.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다 했죠. 그러면 누구한테? 이 녀석한테 코딩을 해야 된다. 잘 외우세요. 이벤트가 발생. 그러니까 문제를 이벤트가 발생하는 개체 분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분석하셔야 되고, 실제 명령, 거기서 일어나는 명령이 뭔지를 분석하는 그 세 단계만 거치시면 됩니다. 자, 사원 입력 더블 클릭 해서 코드 청하면 CMD 사원 입력 클릭 이벤트. 자,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부서명은 어디에 입력이 돼야 된다고요? 셀스 몇 행 몇 년에? 여기에 점 밸류 무슨 값이 넘어야 됩니까? 여기에 값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값은 잠시만요. 지금 보세요. 시트의 셀 값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시트에 셀 값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두면 되고, 그러면 오른쪽에 어떤 값이? 폼의 컨트롤 값이 넘어가면 되죠. 이 이꼴은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넘긴다고 그랬으니까. 구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셀스 4,2의 값은 폼에 있는 이름 뭐죠? 컨트롤 이름 CMB 그러면 교재에도 있고 어디 여기서 폼에서 찾아보시면 CMB 부수면 자, 제 화면 보세요. 그리고 더 컨트롤 이름이 문제였거나 하시면 근본적으로 여기가 찾는 겁니다. 신입사원님. 자, 제 화면 보세요. 신입사원 입력 폼에 가서 이름을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성에서. 아니면, 자, 제 화면 보세요. 여기에 뭐 상위 개체에 속해져 있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개체가 여기 다 나열되어져 있다고, 이름이. 그럼 여기에 관련된 이름은 딱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든지. 확인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CMB 부서명의 값, 점 밸류. 셀스 4,3의 값 밸류는 자, 이 사원명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txt 사원명 이렇게 목록의 이름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점 밸류 빠뜨렸고 내일 이야기 자, 왜 빠뜨렸는지 내일 이야기 일단은 오늘은 안 빠뜨릴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폼에 있는 그 컨트롤 값을 시트상의 셀 값으로 이렇게 넘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코딩 다 되셨어요? 자, 사원 입력 단추를 눌러서 총무부의 홍길동이라는 신입사원을 오늘 날짜, 입사일자 오늘 날짜이고요. 자, 사업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클릭. 이게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클릭을 하죠. 그럼 이 내용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자, 그럼 다음 사람 인사부에 나길동이라는 직원을 오늘 날짜로 발령을 냈습니다. 회사의 정보는 뭐 누적이 되어서 그게 이제 누적이 된다는 건 그게 관리 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적이 돼야 된다. 사원님의 단추를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여기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클릭을 했을 때 명령이 다시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클릭을 했을 때 명령이 다시 실행이 된다. 여기서부터 얘기. 그게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이야기입니다.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때 명령이 처음부터 다시 또 실행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인사부 나길동 오늘 날짜 이런 식으로 덮어 써버리는 경우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닫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작성이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부서명, 사원명, 입사일자 다 치우세요. 치우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Alt F11. 그 다음 사원 입력 단축 더블클릭 수정하러 와야죠. 자, 항상 값이 사행에 들어가요. 응? 실제 데이터가 입력한 행번호가 매번 4예요. 아니죠. 지금은 4, 그 다음은 5, 6, 7, 8. 그러면 이 위치 값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변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모르는 값입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르는 값이 아닌지 자체를 모릅니다. VBA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건 사용자가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잘 알겠죠. 그래서 X가 변수입니다. 선언이 들어가야 됩니다. dim 변수 선언. X를 변수로 선언한다. as 용도. 자, 저기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거냐면 정수 값이 들어갈 거다. 실기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인테저 정수값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변수는 영원히 변수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변수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요. 결정이 나야 여기가 4로 결정이 나면 4,2, 4,3, 4,4, 5로 결정이 나면 5,2, 5,3, 5,4. 됐어요? 변수값이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수 x는 모르는 값입니다. 알고 있는 값을 통해서 갑니다.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게 자, 표의 제목 캥 여기입니다. 표의 제목 캥 여기입니다. 제 화면 보고 계시나요? 여기. 그리고 10점 이상 받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B3셀 기준 데이터의 덩어리 빈 행이나 빈열을 만날 때까지의 셀 범위라는 표현을 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데이터 덩어리 요만큼 여기에 이 범위 안에 행 개수가 몇 개 있죠? 이 범위 안에 행 개수가 몇 개 있다고요?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아니, 이 행과 열을 구분을 못하면 뭐 그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을 해드리죠? 아니, 이 수업할 때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브이로그 H가 할 때는 또 어떻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미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행이 몇 개? 행은 데이터가 나야 되는 가로 방향이라고 그랬고, 열은 세로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함수할 때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수 공부하세요 그랬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 따라오는데 미칩니다, 이제. 왜냐면 이런 거 안 되는데 어려운 거 설명드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행이 한 개죠. 그래야 내가 사행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모릅니다. 사행이 들어가지 않아야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은 사행의 데이터 입력했는데 그때 행 개수가 몇 개라고요? 한 개. 이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사행의 데이터 입력할 때 행 개수가 몇 개라고요? 한 개라고 분명히 알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4행의 데이터를 입력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몇 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까? 5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거잖아요. 그럼 5행의 데이터 입력할 때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값은 뭐가 있죠? 아, 이번에는 데이터 덩어리 안에 있는 행 개수가 몇 개? 2개 있구나. 아,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이렇게 데이터 입력이 돼 있다 또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번에 데이터 몇 행이 들어가요? 6행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직 그게 7행이 들어가야 파인드 갈지 모르겠죠. 6행이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죠?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알고 있는 내용은 데이터 덩어리에 행 개수가 3개이구나. 에? 이건 굳이 뭐 다른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 데이터 입력까지 행번호는 변수입니다. 변수 값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X는 표의 제목행 첫 셀 기준 그걸 코드로 옮길 겁니다. 랭지. 자, 이 랭지라는 코드는 문법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셀 주소를 씁니다. 그래서 이중 따옴표 묶고 이렇게 해서 기준에서 점 상이 바뀌었으면 점을 찍습니다. 데이터 덩어리를 코드로 옮기면 current region이라고 합니다. current region. 점. 그 다음 전체 행 로스의 개수 점 count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한 개 데이터 입력된 순서대로 2개, 3개 이렇게 이제 값을 표시해 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표의 제목행 첫설 기준 알고 있는 데이터가 1개, 2개, 3개입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4행의 데이터 입력되기를 원하고 1개일 때, 2개일 때 5행의 데이터 입력이 되기를 원하고 3일 때 6이라는 데이터에 6행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면 뭔가 규칙이 보이세요? 내가 원하는 값 4, 5, 6이라는 이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표의 제목행 첫설 기준 데이터 덩어리 1개, 2개, 3개입니다. 에 얼마를 더해주면? 3을 더해주면. 자, 이건 정해져 항상은 일정한 값이죠. 알고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상수는 알고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르는 값을 만들어낸다. 이게 10점 이상 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 받겠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고 자, 사원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이미지 나타나죠. 자, 그러면 부서명, 홍보부, 나길동. 자, 사원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코딩했던 이 내용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자, 제 화면 보세요. X는 변수입니다. 정수 용도로 사용한. X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 왼쪽으로 넘겨받겠습니다. 그러면 B3셀 기준 데이터 덩어리 요만큼이죠. 빈행과 빈혈 만날 때까지 전체 행 개수 몇 개? 1개. 1 더하기 3 4죠. 4라는 값이 어디로? 여기 넘어가겠죠. X가 4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X도 4로 바뀔 거라고요. 4,2, 4,3, 4,4에.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인사부의 너길동이라는 직원을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날짜로. 자, 사원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게 명령이 다시 실행이 된다 그랬죠. 그럼 다시 X는 정수 용도, 정수값을 담은 용도로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B3셀 기준 데이터 덩어리, 이번 여기 이만큼이죠. 빈형과 빈혈을 만난 때까지니까. 이 범위 안에 행개수는 몇 개? 2개. 더하기 3, 5. 5 값이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X가 5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5,2, 5,3, 5,4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5,2, 5,3, 5,4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 이상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10점 이상 받기 위한 변수 작업입니다.
자, 2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X를 쓰는 책의 아이를 답이라고. 아, 네, 변수. 자, 잠깐만요. 변수명은 한글로 적어도 되고 영문으로 적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글자 한자를 적든 두 자를 적든 석 자를 적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I를 적으면 다 I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한글로 가나다라고 적었으면 다 가나다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녀석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변수명은 어떻게 적든 상관없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계시다고요. 책의 아이를. 그렇죠. 변수명은 아무나 써도 상관없어요. 요건 이 변수명 결정하는 방법을 아시면 1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재 2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원 현황 시트에서 셀의 데이터가 변경, 되면 해당 글꼴이 바탕체 굵게 변경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작업하시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셀의 데이터가 변경된다는 건 이렇게 비어있는 셀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도 데이터 변경입니다. 설명 잘 안 들으시는군요. 알아서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왜 그걸 잘 모르냐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기 바빠서. 그러니까 알령이 다 빠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두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자, 거기 그 의미를 알려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데이터가 변경된다는 게 뭐죠? 비어있는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데이터 변경이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것도 변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셀이 몇 개나 되죠? 무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죠. 그러면 항상 정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셀인지 정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많은 셀, 그러면 모든 셀을 다 지칭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큰 범위 사원 현황 예제에 있는 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럴 때는. 왜 어떤 거 지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원 현황 안에 있는 셀 이렇게 하면 사원 현황만 딱 설정해 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프로시저 코딩하러 했습니다. Alt F11 코딩 작업을 한다. 그러면 방금 대상은 누구죠? 프로시저 코딩 작업을 했는데 대상이 누구냐고요? 변경된다는 게 체인지 이벤트입니다. 좀 어려운 이벤트인데. 그러면 사원 현황 예제죠. 더블 클릭. 그럼 여기에 오면 자,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개체에 가면 자기 자신과 하위 개체의 목록이 작성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워크시트. 이게 뭐냐면 사원 현황, 현재 시트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상위 개체 이름은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신입사원 입력이라고 하는 폼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유저 폼으로 대체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면 상위 개체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워크시트라고 대체했습니다. 이 녀석이 이 녀석에 있는 셀의 값을 변경한다는 개념의 이벤트, 값을 변경할 때라는 이벤트 change. 요건 문제에 명시합니다.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change.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타겟이라는 게 있죠. 레인지라는 건 정확한 의미는 셀 하나나 한 개 이상의 셀을 레인지라고 합니다. 한 개 이상의 셀을. 그래서 그 녀석의 이름을 타겟이라고 이렇게 주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임의의 셀이나 셀 범위라는 겁니다. 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데이터 변경이. 그래서 자, 대상이 타겟, 임의의 셀 범위, 타겟, 글꼴, 바탕치는 글꼴 이름이죠. 자, 글꼴 수식, 폰트라는 코드를 쓰고 해서 뭐 이름, 네임,
오른쪽에서 넘겨받아야 된다. 바탕치. 그러니까 바탕치라고 적어 놓으면 그냥 문자일, 이게 글꼴 이름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랬죠. 그냥 이중다운표에서 문자로 그냥 받아들이고 엑셀에서 실행이 될 때 뭘로? 글꼴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코드 때문에. 자, 엔터, 타겟, 점 폰트. 우리가 굵게라는 게 볼드라고 합니다. 볼드. 자, 우리가 굵게라는 명령 단추는 클릭하면 회색, 다시 누르면 밝은 색 이렇게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걸 클릭해서 회색깔로 바뀌는 그 값을 코드로 옮길 때 그 값을 폴스라는 값으로 옮깁니다. 아닙니다. 적용이니까 죄송합니다. true라고 옮깁니다. 적용, true. 그래서 회색깔로 나오는 게 true, 적용, true. 자, 그렇게 해서 나가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사원 현황 시트에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임의의 셀에 데이터가 바뀌는. 자, 기본적으로 있던 글꼴 서식이 아니라 어떻게? 이름이 분명하지 않고 Alt F11. 잠깐만 잘못했나요? 아닌데. 바탕치가 없네. 바탕치도 있는데. 자, 앞에 봅니다. 일단 무시할게요. 기존에 있던 자료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탕체 글꼴 굵게로 바뀐 거 보이세요? 기본은 맑은 고딕에 글 굵게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런 거. 필기 시험 보실 때 도움 받으시라고. 자, Alt F11. 자, 수정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까지 똑같죠? 네? 코딩이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가 글꼴이랑 글꼴 크기, 굵게 기울인 꼴 밑줄 저런 작업을 하려면 앞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다른 서식을, 글꼴 서식을 적용할 때. 그래서 코드의 양을 좀 줄이려고 이런 구문을 씁니다. with 구문. with. 그리고 공통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타겟, 점, 폰트까지. 그리고 공통된 부분은 뺍니다. 그리고 점 네임만 남깁니다. 똑같으니까 다른 걸 하나 더 적어보죠. 점, 사이즈, 글꼴 크기는 14. 그리고 자 규칙입니다. 내일 사용이 될 규칙 중에 하나인데 이런 with 구문이라고 합니다. with 구문. 간용 오우처럼 with 구문. 구문은 항상 끝인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end with. 문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같은 코드를 줄여주는 그런 방법의 구문입니다. 닫겠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 구문이 with 구문이라는 게 이런 걸 방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가진다. 자, Alt F11,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원 현황 시트에서 셀의 값을 입력을 하면, 이번에 포인트가 14포인트죠. 그럼 이렇게 글꼴 크기가 이렇게 바뀌었죠. 기존에 있는 내용을 바꿔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246페이지로 갑니다.
사원 현행 예제 시트가 활성화되면, 자, 요 활성화라는 건 아까 그 계산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시트상에서 활성화, 액티베이트라고 활성화라는 건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자, 제 화면 보실래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어져서 모든 내용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단계가 보통 활성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강 등록이나 다른 시트를 클릭하시고 사원 현황 시트를 클릭을 하시면 역시 또 다 안 들으시는군요. 자, 사원 현황 시트를 클릭하시면 요게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건 나오기 직전까지 단계인데 그걸 어떻게 할지 직전까지 단계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결과는 어차피 표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사원 현황 요게 활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시트에 대해서 코딩 활성화라는 이벤트 코딩하러 가야 된다. Alt F11. 자, 사원 현황 시트. 그리고 상위 계체 이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워크시트. 워크시트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벤트? 오른쪽에 이 이벤트일 때 활성화, 액티베이트 이벤트일 때. 자, 내용 볼게요. H2셀에 부서명이 입력되도록 프레시 작성하시고.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부서명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셀에 값을 입력하겠다. 셀스 몇 행이죠? 행번호, 열번호 쓴다 했잖아. 몇 행? 이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 2행, 몇 열, H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의 값, 밸류. 부서명이라는 문자 값이 넘어야 됩니다. 닫고 자, 안 나타나, 어떻게 하면 나타나냐고요? 자, 이미 선택이 되어져 있는 액티베이트 단계를 거쳐 지나가 버린 단계거든요. 선택이 되어졌다는 건. 그러면 다시 수강 등록 단추를 눌러 다른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사원 현황 시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서명이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근데 서식이 바뀌는 이유는 데이터 셀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아까 이벤트 체인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체인지 이벤트 때문에 뭐 서식이 바뀐 거죠. 됐습니까? 이게 서식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체인지라는 이벤트 때문에. 그래서 제가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선택을 했을 때 액티베이트라는 이벤트가 실행이 되죠. 근데 이 시트 전체에 어떤 또 이벤트가 있습니까?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럼 체인지 이벤트 때문에 데이터가 부서명한 데이터 입력이 됐으니까 서식이 아까 14포인트 뭐 공서체에 이렇게 바탕체에 이렇게 바뀌어 갈 거 아니에요. 자, Alt F11. 자, 주석 처리한다는 거 코드 앞에다가 콤마 실행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우리 랭지라는 코드를 해보셨죠? 랭지 그리고 셀 범위 셀 주소를 적습니다. 여기는 H2 이중 다운표입니다. 의 값 밸류 부서명. 자, 근데 H2 하면 같은 자리니까 부서명하기 그러니까 I2라고 할게요. I2 셀이라고 할게요. 옆에다가 부서명 옆에다가 엔터 치면 대문자로 나타납니다. 자, 닫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액티베이트라는 개념은 다른 시트를 클릭해서 사원 현황 시트를 클릭을 할 때 이게 화면에 나타나기까지인데 나타나기까지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상에. 아예 나타나는 단계까지 나오는 이게 액티베이트. 그러면 여기 부서명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자,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Alt F11.
주석 처리할게요. 콤마. 자, 대괄호 I 했으니까 J2셀 의 값.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value라고 하는 속성은 개체의 값이라는 의미를 가진 코드입니다. 이 녀석은 모든 개체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값을 생략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본값을 생략. 사실은 저 생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항상 저는 일단 내용을 알고 생략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생략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가 생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점 밸류는 기본 속성으로서 생략 가능. 그래서 점 밸류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행이 될 때 엑셀상 프로그램상에서 실행이 될 때 저기 뭘 붙인다고요? 기본값 점 밸류를 붙여서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점 밸류 생략해서 쓰고 있습니다.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되고. 그래서 액티베이트라는 건 다른 시트를 클릭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상호 현황 시트를 액티베이트 클릭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J2셀의 구성명이라고 하는 값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전달해드렸던 내용에 한 1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오늘 그리고 변수값 결정하는 게 이게 오늘 하셨던 내용 중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소리 크게 이야기하고 잔소리를 한 이유는 이게 코딩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코딩은 그냥 문법적인 요소고 그거는 외워야 되니까 영어 단어 외울 때 열심히 적어가면서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돌아가는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롯이 뭡니까? 틀리면 그게 포인트, 틀린 부분에 거기만 관심을 가지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영상 한번 더 다시 살펴보시고 요 변수값 결정하는 거를 알아야 10점 이상 나옵니다. 변수값 결정하는 게 이게 10번 중에 한 7, 8번 나오고 8, 9번 나오고 다른 방법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 있거든요. 그것까지 내일 전달 좀 해드리고 그 다음 요거 말고 또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 함수 수식 파트에 안 한 시트가 하나 있습니다. 맨 끝부분에 내일 수식 다음에 그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알아야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일까지 하시면 엑셀 내용은 다 기본적인 내용은 마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3권에 있는